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따라 올해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일선 태권도장 차량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일선 태권도장 많이 좀 혼란스럽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선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시행 중인 동승보호자 탑승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유상운송과 차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동승보호자 탑승에 관련된 시행 이전과 현재까지 일선 지도자들의 생각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유고요. 궁여지책으로 동승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분들의 아내분들 그리고 사범들을 활용해서 동승자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적으로 수련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운행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수련생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장이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현재 지금 당면한 과제로서는 법과 제도의 위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은 해야 하는데, 그래도 대책위원회에 희망을 좀 가지고 그거를 작은 불씨로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법안이 좀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희망의 불씨를 좀 가지고 희망을 갖고 지금 마음은 답답하고 착잡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원이 없는 도장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혼자 운행을 하거나 대부분 좀 불안에 떨면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할 수 없이 또 아르바이트나 말씀드렸듯이 아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좀 불안하겠죠. 네. 한간에는 동네마다 도장이 많으니까 좀 잘 되는 도장 입장에서는 이 동승자 탑승 의무화가 좀 집중 이루어져서 좀 영세한 도장, 주위에 좀 경쟁 있는 도장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죠. 운행이 되고 있는 도장 같은 경우 운행을 하지만 없는 도장 같은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못하니까 그걸 홍보로 활용해서 폐업이 되길 바라고 있는 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것이 지금 도장 현실입니다. 네. 공관사님 경기도 안산에서 도장하는데 그쪽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몇 차례 있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서로 학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단속 자체를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교육적으로 사범님들이나 또 동승자들에게 이제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았거나 또 1인이 운영하는 도장 지도자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법을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들은 당분간 계도 홍보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도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 단속할 것 같은데, 지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입장을 보니까 동승자 의무화 좀 완화해달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승하차를 돕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책위원회 어떤 입장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왔다. 기다리세요. 안전벨트 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있어. 네, 지금 현재 대책이 한 3가지로 정리가 된다는데요. 첫째는 지금 현재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고요. 대책위원회에서. 두 번째가 모금 운동을 통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선 과정이 이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발의된 법이 계류 중인데, 이거를 저희가 집회나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설득 작업을 해서 동네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을 해서 통과되게끔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공관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에 이제 국회에 올려서 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동승자 탑승 의무화 법 개정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법 개정의 이 순서로 절차로 보면 이것 또한 많이 답답한 심정인데 네. 2016년 12월 26일 날 이동섭 국회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하신 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령안 네. 주로 그 주요 의안은 그 동승보호자 탑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네, 그렇죠. 지금 찾아보니까 그 소관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16년 12월 27일 날 계류 중이고요.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 국정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뭐 5월달 대선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본안까지 상정되는 데는 시간이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그렇죠.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도로교통법을 좀 개정하려면 5, 6개월 이상이 좀 걸리는데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또 뭐 정치인들 또 뭐 여러 가지 또 입장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법사위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은 뭐 올 가을이나 추석 때쯤 되지 않을까. 추석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발의는 됐고 네.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쪽에서는 계도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대책위원회의 어떤 요구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선 지도자들 쪽에서는 좀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그 예전에 그 민홍철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처럼 네. 폐기되지 않기를 네. 예, 그리고 이 법안이 상정돼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네. 해서 빨리 그 단속되는 부분들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한 말씩 거들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모여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 발의를 한다고 했었던 분이 입장차에 나중에 말을 바꿔서 결론은 이동섭 의원께서 발의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아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 그 방과후 문제가 있었거든요. 9년 네. 전에. 그때도 저희가 해결을 했었어요. 어떤 네. 방향이었냐면은 지역 관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을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지금 같은 방법을 사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관장님들이 홍보가 안 되고 누군가 해주겠지. 대책위원회 있으니까 해주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책위원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또 문제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 사회적인 뭐 국정 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좀 발의가 잘 돼서 상정이 될 수 있기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뭐 유관기관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일선 현장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이제 표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가까운 동네 자치단체 뭐 안양시 뭐 포천시 뭐 경주시 이런 그런 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태권도인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좀 이해도 좀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일부 국회의원만 지금 14명 정도 발의를 하셨는데 네. 뭐가 문제냐면은 일부분에 대했을 때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만연사장식으로 무조건 안전하니까 이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했다간 내가 다음에 당선이 못 된다는 이거 개념 때문에 도전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맞춰가자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 이 법을 보면은 그 일선 태권도계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법안이다. 그 영세한 태권도장 현실을 외면한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 봤을 때는 왜 태권도장에 있는 관장님들이 이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반대하느냐 너무 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동승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승장은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동승자를 탑승시켜야 되고 그걸 반대하는 쪽은 이제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반면에 동승자를 채용을 하고 저희 쪽에서 차량 운행비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법과 어떤 이 제도 안에서의 규제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그걸 좀 조정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국회의원을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하려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사망 사고에 동승자가 있었을 경우에 75%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동승자가 있는 동승자가 있는데도 사고 난 게 그렇죠. 75%예요. 없어서 사고가 났으면 이해가 가는데 있는 경우에 사망 사고가 75%예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만든 법이 졸속으로 행정했고요. 그다음에 탁상 행정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저희가 만났던 국회의원들 만나서 발의해 주셨던 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미안하다. 그때 잘못 만들었다. 인정하는 법이에요. 이걸 지금 악법도 법이라고 따라가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에 그 경남에서 학교도장 차량에 어린 아이가 옷이 끼어서 결국은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학부모나 시민들은 뭐 학교도장 차량이나 태권도장 차량 같이 보잖아요. 사고가 나니까 동승자가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제 계속 부각시키는데 우리 태권도 입장에서는 학교도장 차량 사고 난 거하고 태권도하고 결부시키는 거 좀 상당히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태권도장 차량은 체육 시설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동승자가 적용이 되지만 합기도는 체육 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전혀 접촉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안전이거든요. 이 법을 만들어지고 뭔가 동승자를 했던 이유는 안전인데 실제로 이게 데이터를 봤을 때는 동승자가 있어도 사망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 통학 차량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6개 종목, 시설 통학버스에 6개 종목만 들어가 있어요. 태권도, 유도 이런 식으로 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곳만. 그다음에 나머지 통학버스 36개 종목인데요. 이 부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승자가 탑승 안 해도 범칙금을 안 내겠네요. 적용 예외니까 이거 상당히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는데 체육시설업을 저희는 필히 등록을 해야 되지만 합기도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참 안타깝네요. 아까 그 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운전하는 분이 직접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를 돕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동승자가 타도 사고가 뭐 75% 이상 사례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 동승자 탑승 의무화 좀 현실적인 어떤 좀 방안, 해결책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이제 합기도 차량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것이냐?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만약에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켰는데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동승자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을 채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또 다른 시설을 또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건지 이 법과 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일단은 개정이 돼야 된다. 발의가 돼서 상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처리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단속을 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이 단속에 관련된 부분을 유예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지금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지도자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유상운송, 촬영 등 이런 문제들로 막 등록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이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국민의식, 안전에 대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주의를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폐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 승하차 등에 관련된 부분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1로 도장 경영과 교육의 제1로 고려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이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안전벨트 보고 안전벨트 다 했습니다. 뒤에 있는 안전수칙 읽으세요. 시작! 본인 절대 문을
닿지 않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벨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혼자 못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전에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자동문을 직접 안 달고요. 제가 내려서 운전자가 열고 닫아주니까 저희가 내리지 않으면 자동문을 달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직접 내려야 돼요. 내려서 열다 보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안 죽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죽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네.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자동문 앉아가지고 열고 닫고 거기 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내려서 아이들을 보고 관찰을 하게 보면은 그런 사고에 줄일 확률이 물론 그래도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동문을 안 달면 됩니다. 자동문 안 달면요. 제가 봤을 때는 태권도장 차량이 자동문을 안 자동문 안 다는 달면요.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자가. 아,